지난 겨울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제시했던 위례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정신을 잇는 걷기 순례가 시작됐습니다. 위례 상월선원 시즌2 공주 예비순례는 한국 불교의 중흥과 코로나19의 종식을 염원하는 사부대중들의 마음을 모아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로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호국불교 정신을 계승하며 남북 교류회장을 여는데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천년고찰 의왕 청계사가 사찰의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에 나섰습니다.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이 직접 강사로 나서 청계사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인 불교 전통예술이자 수행법인 사경의 진수를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경의 대가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 보유자인 김경호 화엄사 전통 사경원장이 사경 제작 시연회를 직접 열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122호 연등회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전통등 문화의 올바른 계승과 발전을 위한 지도자 교육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겨울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제시했던 위례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정신을 잇는 걷기 순례가 시작됐습니다. 위례 상월선원 시즌2 공주 예비순례는 한국 불교의 중흥과 코로나19의 종식을 염원하는 사부대중들의 마음을 모아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입니다. 공주 태화산에 위치한 조계종의 연수시설인 한국문화연수원. 오는 11월 부처님의 발걸음을 따라 인도의 8대 성지를 걸어서 순례하는 만행결사에 나설 사부대중이 미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도 만행결사의 예행 연습격인 공주 예비순례 입제식. 참가자들은 45일간 모두 1080km를 걷는 인도에서의 도보순례에 앞서 이곳 연수원이 자리한 공주 태화산 일대에서 실전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상월선원 2는 상월 인도 만행결사입니다. 그 예비순례 역시 행선이 중심이 됩니다. 참가자들은 새벽 예불 직후부터 걷기 순례에 나서 매일 오르막과 내리막 길이 반복되는 30km 거리의 난코스를 10km씩 3번에 걸쳐 걸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비순례는 인도 성지 순례길에 대비한 고강도 체력 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보순례는 철저한 무건과 함께 진행되며 걷는 중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됐습니다. 걷기 순례, 즉 행선 중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거운 순례입니다. 당연히 핸드폰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번 공주 예비 순례의 승가와 제가의 참가 비율은 절반씩으로 구성됐습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 수장인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사법부격인 호계원장 무상 스님과 문화부장 오심 스님, 비구니 스님 12명 등이 참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밝히고 또 자기 자신의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참된 인생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도 저 또한 가졌으면 좋겠고, 위례 상월선원 회주였던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번 만행결사에도 참여해 110명 정도 규모의 순례단을 이끌게 됐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연수원에서 열린 예비순례 입제식에 참석해 순례에 대한 종단 차원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새로운 수행에 이정표를 하나하나 놓으시는 전 원장 큰 스님과 여러 대중들께 불보살님의 큰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예비 순례단은 걷기 순례와 함께 새벽 예불과 저녁 자율 정진을 이어가며 한국 불교의 중흥과 코로나19의 종식을 염원하는 의지를 한데 모을 계획입니다. 한국 불교 수행 문화의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될 인도 만행결사 예비 순례길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올해로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전을 넘어 종전의 시대를 맞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는데요. 특히 호국불교 정신을 계승하며 남북 교류의 장을 여는데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3년 7월 27일, 3년 넘게 이어진 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춘 날입니다. 정전협정 체결로 남북은 전쟁을 멈췄지만 종전이라는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6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찾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군 장성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민홍철 의원은 남북 통일의 주춧돌을 놓고 평화를 시작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정전의 끝을 보고 평화의 시작의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이제는 정말 왔다. 길을 찾는데 우리가 지혜를 모으는 그런 날이어서 너무나 의미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철 전쟁기념관장은 북미 관계가 멈칫하더라도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서로가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가 조화롭고 균형되게 진전될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장기적으로 포괄적으로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유연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군불교 총신도회장을 지낸 김병주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대북 정책과 함께 불교계를 통한 북한과의 교류와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호국 불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도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가 있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신뢰가 회복이 되겠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비핵화해가는 그런 작업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전을 넘어 종전이라는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 협력과 문화 교류 등 포괄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전쟁을 멈추기로 한 지 어느덧 67년이 흘렀습니다. 분단과 대결이라는 역사적 멍해를 벗고 앞으로 걸어갈 평화의 길을 여는데 불교계가 역할을 확대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마지막 소임이자 국민의 열망인 굳건한 안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이 과분한 소임을 맡긴 뜻은 경색된 남북관계 물꼬를 트라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박 후보자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란 질문을 받고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 장관,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미국과 부단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사 정전협정 67주년 기념식이 어제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 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전인범, 권태호 예비역 육군중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 사령관은 남북관계가 불확실성의 기류를 바뀌었지만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것은 정전협정과 조약을 이행하는 국제사회의 총력 의지라며 우리의 진정한 목표인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제가불교 운동가이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적 후원자였던 고 선진규 김해 봉화산 정토원장을 기리는 49제 회양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선진규 원장과 생전에 인연을 맺은 스님과 제가불자, 유족들은 선진규 원장의 49제 막제 참석해 고인의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선진규 원장은 1934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1955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했고 동국대 총학생 회장이던 1959년 31명의 불교학과 청년 불자들과 김해 봉화산에 호미 등 관세음보살상을 조성해 새로운 불교 사회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선 원장은 조계종 상임포교사와 대한불교 청년회장, 조계종 전국중앙신도회장과 포교사단장, 만해사상실천연합 대표와 불교문인협회 초대회장을 지냈고 지난달 8일 향년 86세로 별세했습니다. 수도권의 천년고찰 의왕 청계사가 사찰의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에 나섰는데요.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이 직접 강사로 나서 청계사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현장을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일신라 말에 창건된 수도권의 천년고찰 경기도 의왕 청계사. 차창 밖으로 요란한 장맛비가 내리지만 책상 앞에 앉은 시민들은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며 강의에 집중합니다. 의왕시와 청계사가 사찰이 보유한 다양한 문화유산과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안내하기 위해 준비한 청계사 지킴이 양성과정 4번째 시간. 이번 강의는 특히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이 직접 강사로 나서 청계사의 문화재적 가치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앞으로 21세기 그 문화 콘텐츠에 불교 문화가 그만큼 역사적 가치와 존재감이 자리하지 않겠나 생각. 청계사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한 그와 또 우리 불교 문화재의 우수성 그리고 그동안 또 활동해왔던 그런 성과들을 총망라해서 청계사는 한국 근대 불교의 중흥조로 꼽히는 경어선사의 출가 장소이자 제자 망공선사가 주석했던 유서 깊은 사찰로 의왕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지로 꼽힙니다. 하지만 찬란한 사찰의 역사만큼 현대적인 시각에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를 근거를 해서 현대 어린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테마적인 부분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현대와 맞을 수 있는 그런 언어와 행동과 생각을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나.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 강의에 앞서 의왕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강의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의는 청계사 일대의 불교 역사뿐 아니라 하우연 성당과 오전이 교회 등 이웃 종교의 사례도 소개하며 사찰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양성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은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느끼는 동시에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문화유산 해설을 제공하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즐거운 문화 해설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찰이라는 데가 좀 무겁잖아요, 실제로. 근데 무겁지 않은 곳으로 한 발 다가갈 수 있으면. 청계사 지킴이 양성 과정이 다음 달 10일 6주간의 프로그램을 마치는 가운데 우수한 불교 문화 콘텐츠의 발굴과 활용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내적 역량 강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문화재청은 경북 영양의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2호 영양 현리 5층 모전 석탑을 보물재 2069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재를 벽돌 형태로 가공해 쌓은 모전 석탑 형식의 영양 현리 5층 모전 석탑은 경북 북쪽 지역인 영양읍 현리의 반변천 인근 평지에 있으며 옛 사역은 확인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문화재청은 탑의 형태, 일제강점기 당시 보고서 등을 통해 조성 시기가 신라 말 고려 초로 추정되며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축조한 형식으로 모서리돌을 둥글게 처리하는 사례는 다른 석탑과 전탑에선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은 영양 현리 5층 모전 석탑이 영양 지역의 국보제 187호로 지정된 영양 사내리 5층 모전 석탑과 유사성을 띠는 등 경북 지역에 집중된 모전 석탑 계열의 탑이라는 희소성과 비교적 원형을 유지해 보물로서 보호 가치가 있는 걸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불교 전통 예술이자 수행법인 사경의 진수를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경의 대가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 보유자인 김경호 화엄사 전통사경원장이 사경 제작 시연회를 직접 열었는데요. 현장을 김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여 명의 시선이 한 곳에 모아집니다. 침 넘기는 소리조차 소음으로 여겨지는 순간 회양기를 써내려가는 명장의 분놀림이 정교하게 글씨를 만들어냅니다.
조기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우리나라 전통문화인 사경의 대중화와 전승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 1호인 김경호 선생을 초대해 마련한 시연회입니다. 사경장은 불경을 옮겨 적는 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하며 김경호 장인은 지난주 문화재청으로부터 1호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6일부터 이번 시연회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 사경 강의를 통해 김경호 사경장은 한국 사경의 역사와 우수성을 비롯해 사경 수행법 등을 지도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상의 재료와 도구를 구해서 사용을 해서 부처님 법사리를 장엄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소승하다. 김경호 장인은 사경에 앞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갈고 닦는 게 기초라고 강조합니다. 0.1mm에 불과한 붓끝으로 완벽한 선을 그려야 하기에 고도의 정신 집중과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몸 청정, 마음 청정, 재료 도구를 청정히 한 뒤에 사경에 임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사경을 해도 최선의 사경의 기초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경의 이론과 실제를 접한 참가자들은 사경이 인욕과 정진의 과정이라는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임하면 수행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지 정말 우리가 불교에 대한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숭고하고 그런 진짜 진지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사경은 높은 역사성과 예술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됐지만 SNS를 통해 김 사경장의 사경 영상은 해외 조회수가 1000만에 가까울 정도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춥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에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음 달부터 폐지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이번 조치로 6,9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빈곤층에게 시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매월 최대 26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122호 연등회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전통등 문화의 올바른 계승과 발전을 위한 지도자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전통등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가 제주에서 진행한 어린이 전통등 계승을 위한 지도자 교육, 제주 BBS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국시대 신라 이래 1500여 년 동안 내려온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전통등. 무엇보다 불가에서는 전통등의 환한 등불로 어두운 세계를 밝히고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로 우리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러한 연등 문화의 올바른 계승을 돕고 어린이들에게 전통 등 문화를 전수하기 위한 지도자 교육이 지난 주말 제주 보현사에서 열렸습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불교 레크리에이션 연합회에서 주최한 교육에는 약 30명이 참여해 전통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연등 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또 이 계승을 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바른 문화 계승이 필요한데요. 이 바른 문화 계승을 이어주실 수 있는 지도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수박 등과 팔각 등을 만들며 전통 등의 가치와 우수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완성된 등에는 가족 건강을 염원하는 소원 성취 문구를 달기도 했습니다. 어린 청소년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응용이 될 것 같아요. 애기들한테 손주들한테도 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재밌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번 교육에서는 등 만들기뿐만 아니라 드림캐쳐 만들기, 연꽃 만들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들기 수업과 뇌 똑똑, 맘 똑똑 교육으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전통등을 제대로 아이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지도자 선생님들이 전통등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지도자분들께 전통등을 알려드리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전통등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이번 기획 목표였어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이번 전통등 지도자 교육 참가자들은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 법회 지도자로서 불교 전통 문화를 전하는 데 앞장서고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당당한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안지혜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노사협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0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어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 다보원에서 방송사 비정규직 사례를 주제로 노사 공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이기범 언론노조 조직쟁이 실장 겸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위원이 강사로 나서 방송사업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태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노사화합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는 11월 부처님의 발걸음을 따라 인도의 8대 성지를 걸어서 순례하는 만행결사에 앞서 공주 예비 순례가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새벽에 아침 예불을 올린 뒤 매일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는 30.5km를 하루 10시간 이상 걷는 순례 여정에 나섰습니다. 한국 불교의 중흥과 코로나19의 종식을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뜨거운 열기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8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